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은 그동안 쭈님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스시집을 다녀왔는데요. 댓글에 이곳을 리뷰해달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남한산성, 성남에 위치한 스시 미니예요. 이곳은 가격에 비해 푸짐한 구성으로 많은 분들에게 가성비 스시집이라고 인정받는 곳이라는데요. 스시 미니의 식사 가격은 점심 35,000원, 저녁 6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점심 식사는 1, 2부로 나뉘어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저는 이날 점심 2부 타임인 1시 반에 예약을 했어요. 이날 일부 손님들의 식사가 좀 늦게 끝났는지 밖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입장을 했어요. 10분 정도 앉을 수 있는 카운터 좌석과 남자 셰프님 2분, 홀 직원분이 따로 있었고요. 휴무는 매주 일요일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 미니 왔어요. 런치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셰프님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희는 이날 식사 시작이 1시 50분인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 나온 음식은 달걀찜이에요. 위에 올라간 이 양소스 안에 미역줄기가 들어가 있는지 함께 있었고 달걀찜 안에는 표고버섯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달걀찜은 온도감도 좋았고 아주 약하지만 트러플 향도 살짝 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위에 올라간 이 양소스에 전분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 이렇게 뭉게뭉개져 있던데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모츠쿠라는 해초류인데요. 마와 함께 차가운 온도감으로 나왔더라고요. 매실청같이 상큼함이 강해서 여름의 스타트로 입맛을 돋구기 좋았어요. 이거는 생크림을 넣어 만든 두부라고 해요. 위에는 깨소스와 와사비가 올라가 있어요. 두부보다는 약간 단단한 질감이었고 여기에 고소한 깨소스 향이 더해지니 약간 묽은 치즈케이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세라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지역에서도 가장 오래된 샴페인 하우스 중 하나로 400년 역사가 있는 와이너리예요. 이 빨간색 라벨은 고세 그랑 리저브 브레시예요. 빨갛게 익은 복숭아가 아닌 하얗고 좀 단단한 복숭아 향과 하얀 과실향, 산미도 꽤 느껴지면서 기포가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이에요. 왠지 벚꽃 피는 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샴페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시미로 광어가 나왔는데요. 위에는 염장된 다시마와 라임즙이 뿌려졌다고 해요. 이 염장 다시마가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광어 자체도 숙성이 많이 된 느낌인지 겉면이 살짝 꾸덕하긴 했는데 또 속살은 탄력이 느껴졌어요. 광어의 단맛보다는 염장 다시마의 강한 감칠맛이 쭉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참돔 사시미예요. 껍질에 불질을 했고 하나는 참치 내장 젓갈을 올려주셨어요. 이 참돔 사시미는 불향이 굉장히 기분 좋게 나더라고요. 과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싹 지나가는 게 사시미의 식감도 좋았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참치 내장 젓갈은 비린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향인데요. 저는 평소에 워낙 젓갈이나 비린향을 잘 먹는 편인데 향이 강한 음식은 대중에게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가격대의 스시집에서는 피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청어 맛이죠? 청어를 김말이 형태로 만든 이솝의 마키예요. 청어와 표고버섯, 실파와 초생강이 들어가 있어요. 초생강의 상큼한 맛이 먼저 느껴지면서 다음 표고버섯의 감칠맛, 연하게 파의 향긋함이 더해졌고 마지막 청어의 고소한 기름기가 느껴졌어요. 부재료가 넉넉한 편이긴 한데 요즘 청어에 기름이 쫙 올라와 있어서 청어의 맛도 죽지 않고 좋았어요. 나중에 청어의 지방기가 빠질 때쯤은 이 부재료의 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시 시작 전에 국물 요리로 맑은 된장국이 나왔어요. 아주 뜨끈한 온도였는데 간이 슴슴하고 무난한 된장국이었어요. 이제 스시가 준비되는데요. 첫 점은 참돔이에요. 요즘 스시집에서 이 밥의 온도감을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2, 3년 전만 해도 이런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시집도 많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온도감을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곳도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스시집에서 가격 불문하고 밥의 온도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샤리의 초향과 단향이 아주 연하게 느껴지는데 수분감은 좀 많은 편이긴 했지만 질지는 않았어요. 바로 전 영상에서 적초를 사용한 스시를 소개하면서 아주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곳은 딱 그 정반대예요. 단향과 초향, 소금간도 아주 약하게 나는 편이라 스시 오마카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누구나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부담스럽지 않고 무난할 그런 맛이더라고요. 이 도미는 밥 양에 비해 생선이 조금 얇은 느낌은 있었지만 숙성도도 괜찮았고 파가 들어가 있어 전반적으로 스시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광어가 준비되는데요. 광어는 한꺼번에 스시를 만들어서 간장과 유자 껍질을 뿌려주셨어요. 참 음식이라는 게 또 희한한 게 금방 내어진 도미와 비교하자면 바로 만들어진 도미는 밥의 질감이나 입안에서의 풀림은 괜찮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서 내어준 광어는 만든 시간이 한 3, 40초 지났나?
밥 안에 공기층이 없어지면서 밥이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이었고 온도감도 떨어져서 처음보다 만족도가 낮아지더라고요. 역시 오마카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즉석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가장 맛있을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 방어가 준비됐는데요. 색을 보니 간장에 절여 놓았다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맛에 이 집의 샤리가 강하지 않은 편이라 그런지 이 간장에 절인 생선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짭조름한 감칠맛과 약간 간장 자체도 향긋하면서 알싸한 느낌도 들고 간장이 절여지면서 수분기가 빠져서 탄력감도 좋았어요.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이면서 몰캉몰캉한 그런 느낌인데 방어 맛있었어요. 이번에도 간장에 절인 참치 속살이 나왔는데요. 이건 방어보다 간장이 덜 배어 있어요. 짭조름한 편은 아니었고 간장 향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예요. 참치의 산미만 살짝 올려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저를 담당해 주셨던 이날 셰프님이 스시에 와사비 향을 좀 넉넉히 쓰는 편이셨어요. 사실 흰살 생선부터 와사비 향이 저는 좀 많아서 스시를 몇 개 먹고 이때부터 와사비 향을 줄여달라고 했던 것 같네요. 다음은 주도로예요. 샤리를 아주 자주 바꾸시는 편은 아니셨고 이 주도로 때부터 온도가 좀 처음보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주 차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약간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정도? 또 이 집의 샤리가 초향이나 단맛은 살짝 있는데 참치에 소금을 올려준 것도 샤리와 잘 어울렸어요. 이날 참치는 둘 다 산미도 좋고 식감이나 맛도 진하니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훈연한 삼치와 위에 양파 장아찌를 올려주셨어요. 삼치의 훈연향이 굉장히 좋게 배었더라고요. 볏짚 향이 구수하면서도 매력적이던데 위에 올라간 양파 장아찌가 아삭하면서도 은은한 상큼함을 더해줘서 좋았어요. 단새우를 2마리 올려주셨는데요. 이때부터 샤리의 온도가 다시 좋아졌어요. 다시 따뜻해졌다. 아까 와사비 향을 줄였는데도 저에게는 약간 향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와사비 향과 단새우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비린 향과 단새우의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와사비가 잡아주면서 향긋함을 더해줘요. 또 이 와사비의 향긋한 향을 단새우의 단맛이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날 샤리의 맛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지 간장 양이 좀 부족했었는데 와사비나 간장 양 그리고 밥 양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대왕 한치라고 해요. 위에는 라임즙과 매실을 올려서 나왔는데요. 이날 대왕 한치는 비린향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매실이나 라임즙, 안에는 시소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비린향을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맛도 전혀 없었고 질겅질겅한 껌처럼 식감도 좀 질겨서 다른 재료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번에 준비해주신 스시는 정갱이에요. 정갱이는 초절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위에는 잔파와 초생강이 올라가 있어요. 역시 저는 스시에서만큼은 좀 강한 향이나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입 먹자마자 임팩트가 딱 있다고 해야 하나요? 식초와 소금간이 들어간 초절임에 위에 올라간 고명들이 이 등푸른 생선의 맛을 확 끌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날 저에게는 스시미니에서 베스트 스시였네요. 이거는 광어 지느러미인 엔가와인데요. 불질을 해서 살짝 겉면을 익혀주셨어요. 아까 삼치나 참돔 사시미도 그렇더니 이곳은 불향을 굉장히 잘 입히시는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생선의 칼집도 깊게 들어가서 엔가와의 질긴 식감도 없었고 위에 올라간 무에도 폰즈 소스가 뿌려져 있던데 신맛이나 단맛이 강하지 않아 슴슴해서 불향과 잘 어울렸어요. 이번에는 독특한 스시가 나왔는데요. 표고버섯이 올라간 버섯 스시예요. 검 표고를 2시간 불려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타레 소스 같은 달짝지근한 간장 향이 배어 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한 식감도 좋았고 왠지 절이나 한정식 집에서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메뉴네요. 다시마에 숙성한 연어가 준비되고 있어요. 겉면을 살짝 익혀냈고 양파 장아찌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다시마에 숙성을 하면서 연어에 다시마 향이 잘 배어 있었고 수분감이 빠지면서 쫀쫀하면서도 탄력감이 생겼어요. 불향도 은은하게 나는 게 금방 무에 들어간 폰즈 소스처럼 양파 장아찌 맛도 강하지 않아 재료 맛에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집은 샤리뿐 아니라 소스나 요리들도 전반적으로 간을 약하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진 참치와 다진 파를 잔뜩 넣어서 내기도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먹기도 전에 코앞에서 파향이 솔솔 나더라고요. 파의 아린 맛을 빼신 건지 전혀 맵지 않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좋았어요. 김도 생각보다 바삭한 편이었고 참치도 아까 말했듯 맛이 진한 참치향도 좋아서 내기도로 맛있게 먹었네요. 중간에 새우튀김이 준비됐어요. 튀김옷도 바삭하고 좋았고 워낙 이 집의 구성이 푸짐해서 새우를 한 마리만 주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직접 찐 새우가 나왔는데요. 안에 명란이 들어간 크림이 발라져 있더라고요. 새우는 살짝 질기게 오버쿡이 돼서 약간 뽀득뽀득한 그런 식감이었는데 먹자마자 이 부드러운 명란 크림 맛이 새우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마요네즈 같은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움과 명란의 맛이 더해져 좋았어요. 새우 사이즈가 꽤 크던데 삶은 정도를 조금 부드럽게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재료는 셰프님이 매내기, 영양부추라고 설명해 주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영양부추와 매내기는 다른 종으로 알고 있어요. 매내기는 쌍눈파라는 명칭이고 이건 두께가 좀 두꺼운 걸 보니 영양부추인 것 같아요. 식감이 매내기보다 영양부추가 살짝 억센 느낌이 드는데 라인즙을 뿌렸는지 상큼한 샐러드 같은 느낌이에요.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렸고 마지막 입가심을 개운하게 해줬어요. 안하고가 준비됐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온도로 내어주시면서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장어는 촉촉한 느낌이었고 위에 타레 소스가 올라가 있던데 역시나 간이 강하지 않아요. 전반적인 음식의 간이 무난해서 저는 마지막 이 장어에 올라간 타레 소스는 좀 단맛이 강하고 진하게 졸여진 느낌이면 더 인상 깊지 않을까 하네요. 셰프님이 대왕 후토마키를 만들고 계신데요. 평소에도 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재료가 듬뿍 들어가더라고요. 크기가 너무 커서 처음으로 후토마키 한 입만을 실패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성공했습니다. 사실 스시집을 가면 요즘 종종 셰프님들이 제 한 입만을 궁금해 하신다며 더 크게 후토마키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크면 맛도 잘 못 느끼고 저도 먹을 때 좀 불편하거든요. 후토마키도 맛있는 요리 중 하나인 만큼 딱 알맞게 맛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면 요리가 식사로 준비됐고요. 이 면이 충남 예산에서 자연 바람으로 말린 겉면이라고 해요.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이 좋았어요. 디저트로는 시원한 수박 한 조각과 달걀로 만든 교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남한산성 스시 미니에서 맛있는 런치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35,000원의 구성으로 스시와 막기, 후토마키를 포함해 17가지의 스시가 준비된 아주 푸짐한 구성이었어요. 정말 가성비 스시집이라는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맛이 무난한 편이라 가족 단위 손님이나 새로운 음식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위치적으로 멀리서 찾아가는 손님이 많은 업장인 만큼 음식의 무난한 맛이 기억에 남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오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의견과 다른 손님들의 조언들을 참고하셔서 조금만 더 특색 있는 음식이 준비되면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지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